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연장방송 버전입니다. JB타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분이죠. 더막가, 더 막내 작가도 어김없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가입니다. 네. 오늘도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많은 촌철님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로봇 지금... 같아. 딱 그 말부터 하니까. 네, 저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파송송 계란탁님 네. 이제 JB타임 안 들으면 허전 이거 중독성 있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아, 그럼요. 네. 오늘은 왜 모자 안 썼냐 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물어오고 계신데 안 쓰기로 했습니다. 저도 어제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는데요. 방송 끝나고 결론은 짜장면의 법칙을 따르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혹시 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자꾸 먹으면 물린다. 아, 예. 우리 그 5일 연속 10,000명 돌파했을 때 그 또 이벤트 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그때 더 세게 한번 합시다. 아, 여러분 더 세게 한다니까 원하시는 공약은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지금 데이지님께서 안녕하세요, 촌천님들 제비모닝입니다. 아, 이제 제비도 이제 뭐 네, 뭐 제비는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뭐 보통 명사가 돼버렸네. 저희가 어제부터 함께하시는 분들을 이제 촌철님들로 부르자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좋습니다. 네. 거부하시는 분이 등장했어요. 왜요? 이석기님, 요 단골이신데 네. 우린 제비지 촌철이 아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의견들 보내주셨고. 그냥 제비가 물고 온 촌철 이러면 어떨까요? 아, 네, 뭐 그것도 좋네요. 네. 제비는 이제 받아들이시는 걸로. 저도 어떻게 이렇게 갖다 대는 게 되고. 네. 네, 그리고 서진수님께서 네. 모두 굿모닝입니다. 네. 수능 날인데 모든 수험생들 좋은 결과 나오길 응원하고 저는 시선 집중과 함께 출근 중입니다. 그러게요. 공방대에 올라왔어요. 참 아마 우리 그 수험생들은 지금 뭐 이제 입시를 다 끝났을 거고요. 그렇죠? 네. 아마 이제 수험생 가족들 특히 부모님들 뭐 지금 가슴 콩닥콩닥대고 발 구르고 아마 그렇게 계실 거예요. 저도 겪어봐서 알거든요. 아, 수능 세대는 아니시잖아요. 아니 부모로서 아, 네네네.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네. 그래도 우왕청심한 한을 먹고 갔어요. 아, 시험은 똑같이 뭐 학력고사랑 수능이나. 왜 차별하세요 도대체? 네. 네. 아니 저희는 또 같은 세대로 묶이긴 싫으니까요. EYFSI님께서 네. 축하. MBC 방송평가 1위 공정보도 최고점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뉴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봤는지. 아, 우리 제이비가 안 보는 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가 네. 2019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오. MBC가 1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체심의 공정보도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항목에서 예. 타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예. 지상파 라디오 AM 시선 집중이 방송되는 거죠. 네, 바로 네. 그 채널에서 MBC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 박수. 시선 집중이 잘해서라고 우리 그냥 이렇게 잡박하고 넘어갑시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더 잡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박이 버릇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콩쥐 팥쥐 맘님께서 얼굴은 심각한데 손은 열심히 볼펜 돌리는 김종배 씨 너무 귀여우세요. 흐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다 잡히나요? 다 잡히죠. 이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7시 5분부터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들으시면 되고요. 버릇이라.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되니까 함께해 주시면 중간 광고 나갈 때 잠깐 볼펜 돌리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라디오의 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라디오 예찬론자의 옛날부터 예. 라디오의 맛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자유로움. 그죠? 시선에서 우리 프로의 이름이 비록 시선 집중이긴 하지만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움. 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청각에만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서적으로 교감이 더 쉽고 깊게 이루어지는 그 라디오의 묘미. 이게 참 좋은데 유튜브가 등장을 하면서 이젠 TV화 되어버려가지고 이 자유로움이 지금 자꾸 제한되고 있다라고 하는 아쉬움. 문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라디오로 많이 들어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압도적이죠 아직은. 미니라는 게 있잖아요. MBC 인터넷 미니. 라디오로 들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약간 그런 원성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유튜브를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렇죠. JB가 방송 끝날 때 잠시만요 하는 게 좀 서운하다. 그러면 다음 개편 때 어떤 게 그 방송을 좀 늘리는 걸로 한번 우리가 밀어볼까요? 아니 이 얘기는 제대로 인사해달라는 얘기예요. 끝 인사를.
아니 여기 의기투합을 해야지 그렇게 배신을 때리면 좀. 자, 김 기다리게 해서 죄송님께서 네. 여기가 맛집 JB 타임인가요? 맞습니다. 맛집 맞습니다. 네. 여기도 이런 걸 소개를 해줘야지 안 해주네. 정길성님, 네. 김종배님 잘생겼어요. 남자답게. 이런 거 좀 소개 좀 해줘봐. 이런 거 아, 제 눈에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 이미 올라갔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자, 시사 맛집 JB 타임 시작할게요. AS 타임부터 할까요? 합시다. 네, 뉴스 세계에서 법조 기자단 해체 청원에 나선 언론사 소식을 잠깐 정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면서 촌철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유까미님, 검찰 기자단 해체, 가짜뉴스 양산하는 언론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벌어라. 네. 테디베어님, 검찰 논란 때문에 정말 지치고 피곤하긴 한데 네. 그래도 검찰이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고 이를 유지하려고 총공세 중인 것. 네. 국민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기사 쏟아내면서 네. 몰래 웃는 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게 됐다. 네. 이영현님, 예. 검사가 언론에 발표할 것이 있으면 공정하게 브리핑을 하고 책임을 져야지 예. 언론사 기자에게 슬쩍 흘리는 식으로 알려주고 자기 이름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하는 건 문제다. 검사의 악어새가 온갖 편의를 누려온 검찰 기자단은 해체해야 된다. 검찰 기자단은 검사의 악어새로 표현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다들 많은 찬성하시는 의견이 거의 압도적이었어요. 지금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번에 전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온 것이 뉴스타파하고 미디어오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송 현직에 있던 분들이 나가서 이제 만든 회직되고 이러면서 이제 만든 대한 언론 매체란 거 아마 우리 촌철님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미디어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내 유일의 어떤 언론 비평 전문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본다면 같은 언론이죠. 네. 같은 언론이고 언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남다르게 접근하는 두 매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무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곳에서 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가를 한번 좀 진지하게 법조 기자단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이비님이 오늘도 뭔가 회심의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 네. 이거를 소개를 하고 갈까요? 아니면 그걸 듣고 할까요? 김종민 최고위원 인터뷰랑 주호영 원내대표 인터뷰가 주로.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것부터 하고 네. 끝나고 나서 종합판으로 한번 갑시다. 네. 콜? 근데 그 전에 하나만. 네. 김종민 최고위원하고 최고의 정치 하실 때 네. 정순현님께서 네. 제이비님 질문을 위한 질문 마음에 안 들어요. 무서워라. 왜요? 법원 감찰위원회가 결론이 뭐가 문제예요? 가재는 개편, 초록은 동생인데, 네. 동색인데. 네. 라고 하면서 질문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지적을 해주셨네요. 여기 변명을 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변명하지 말고 넘어갈 거 변명 한마디만 할까요? 왜 그러냐면 변명은 길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질문의 위치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질문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신 질문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짧고 굵게 이렇게 변명을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자, 먼저 이거부터 갈라놓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끝에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1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자체가 불발되는 경우. 이런 경우의 수 하나. 두 번째. 윤석열 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승복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아주 간명한 어떤 그 경우의 수인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헷갈리기 때문에 별로 가능성이 없는 거 빼.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양 끝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근데 별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건 빼고 이야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지점에 있는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짚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고기영 차관이 사퇴한 법무자관 차관 자리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징계위원장은 맡기지 않는다고 했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만 아무튼 뭐 그건 별로 중요한 변수 같지는 않고요. 자,
이용구 이제 신임 차관도 징계위원으로는 참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아주 그 빛의 속도로 후임 차관을 임명을 했다. 이렇게 되면 징계위원회도 예정대로 열린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겠죠. 네. 물론 윤석열 총장 쪽에서 징계위 개최를 연기해달라고 신청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법무부가 받아들일지를 좀 봐야겠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징계위는 열리게 돼 있다. 내일이든 며칠 더 걸리든 징계위는 열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징계위는 열리고 여기서 절대 다수가 전망하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중징계, 그러니까 뭐 해임이 의결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네. 왜 제가 이렇게 전제를 하는 거냐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용구 법무차관 내정 사실을 밝히면서 인사 배경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는데 당면 현안이 뭐겠습니까?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야기는 징계위회가 내일이 되든 며칠 뒤가 되든 열리고 여기서 윤석열 총장 중징계가 의결이 된다는 걸 전제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린다. 네. 이걸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오늘의 주제를 이제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징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징계 그 다음이에요. 징계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그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까딱하면 징계위원회가 이 일단락이 되는 완결점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기점이 될 수도 있다. 이걸 배제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냐? 윤석열 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결정에 불복해서 다시 효력정지 신청,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나아가서 법원이 이 그 윤석열 총장 쪽에서 냈던 신청을 받아들여서 징계 효력을 중지시켜 버린다. 그렇죠. 네.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돼 버리면 만에 하나 징계를 내렸는데 그래서 후임 총장을 만약에 인선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건 극단적인 건데 2명의 총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뭐 시나리오도 지금 뭐 언론이 네네. 뭐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혼란이 발생을 해요. 그다음에 전선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까지는 이른바 추미애 대 윤석열의 대립구도였지만 다음부터는 그게 아니라 대통령 대 윤석열의 대립구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왜 중요하냐면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제의 최종 해결사가 누가 되냐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종 해결사인 대통령이 나섰는데 오히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분쟁의 당사자가 대통령이 되어버린다는 점에서 이거는 블랙홀이 되어버린다. 블랙홀에 비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발생해서도 안 되고 나타나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자, 어떻게 갈 것인가에서 두 개의 포인트가 추출이 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윤석열의 태도예요. 자, 10월 22일로 돌아갑시다.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 인터뷰 때 잠깐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국정감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라고 했던 말. 그렇죠. 네. 다들 기억하시죠? 뭐 그 뒤에 정말로 메신저를 보낸 게 맞는지 그 메신저가 누구인지 뭐 구구한 추측과 논란이 있었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강조할 점은 그 메시지를 대하는 윤석열의 태도예요.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통령의 그 메시지를 천금처럼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대통령께서 소임을 다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나한테, 열심히 할게요. 네, 대통령의 나한테, 뜻을 받들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제가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 없죠? 맞죠? 네. 그죠? 자, 형식 논리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왜? 어차피 임기제인 총장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메시지를 강조하지 않아도 저는 임기를 다 할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죠? 그런데도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강조를 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의 뜻이 중요하다. 이걸 자기 입으로 말한 거예요. 이게 윤석열의 태도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확인할게.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이런 태도가 징계까지 아니 대통령의 징계 재가에 대해서까지 그대로 이어지느냐 마느냐 이걸 보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모시는 윤석열의 태도가 자신에 대한 만약에 징계 결정과 대통령이 그 징계 결정에 대해서 재가를 내렸다면 그 뜻까지 받들어 모시겠느냐. 이거 재미있는 포인트 아닙니까? 그죠? 네. 결국은 대통령이 그 징계 청구에 사인 결재를 했다고 쳐요. 그 자체가 메시지겠죠. 그럼 이것도 대통령 메시지가 전달이 된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저 물러날게요. 라고 할까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할까요? 너무 단순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첫 번째 포인트가 윤석열 총장의 태도라고 했잖아요. 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언급이 된 건 대통령의 메시지가 옳아서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의 뜻임을 강조를 한 거잖아요. 자, 이때의 태도를 지킬 것인가가 궁금한데 그게 아니면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냐 이걸 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응? 아니면 대통령을 받들어 모시는 그런 자세, 태도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뭐 그럼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법원으로 달려가지 않을게요. 이렇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게 이 태도가 정말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윤석열 어록의 1번으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와 10월 22일에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모시겠다는 투로 이야기했던 거를 두 개를 한번 나란히 세워놓고 해석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뭔가 묘한 언밸런스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이 달라요. 두 개의 어록은 결이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윤석열의 태도가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국감장의 어록과 그 전에 이것도 아마 이 어록도 이전에 다른 국감에서 나왔던 어록 같은데 맞아요. 그죠? 2년 아무튼 전. 두 2년 개의 전에. 어록이 지금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모시는 태도가 자신에게 유리해서였는지 아니면 충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사권자를 존중하는 태도 때문이었는지 요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오고 나서 윤석열 총장의 태도로 보면 가름이 된다. 일단 먼저 이 점을 제기를 합시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 대통령의 메시지예요. 제가 조금 전에 징계위원회에서 만약에 징계 의결이 이루어지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 이제 징계 청구를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사인을 하게 될 텐데 사인하는 것 자체가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제가 지금 이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고 메시지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메시지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징계위 결정을 재가하면서 추가로 메시지를 내놓느냐 마느냐.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그 단지 징계 청구서에 사인만 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그 대통령께서 사인하셨다 이렇게 이런 사실만 드라이하게 브리핑하고 마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재가를 하고 난 다음에 재가하는 이유 내지 재가한 소회를 추가로 밝힐지가 관심사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서의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첫 번째 포인트로 언급을 했던 윤석열 총장의 태도를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징계에 대해서 최종 재가를 했습니다라고 알파의 메시지를 던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법원으로 달려가면 그대로 들이받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그대로 들이받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두 개의 어록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중심이 쏠리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대통령이 만약에 알파의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궁금하고 알파의 메시지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부담을 느낄 것인가 안 느낄 것인가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대통령 이제 부담이 대통령한테 넘어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대통령의 부담은 대통령이 징계 청구서에 사인하기 전과 후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사인하기 전에는 대통령의 부담의 양이 문제가 되지만 그 후에는 부담의 양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는 사인까지 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온전하게 진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로 메시지를 내놓으면 부담이 더 커지고 추가로 메시지를 안 내놓으면 부담의 양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게 재가를 하면서 재가를 해야만 됐던 이유 내지 그거에 대한 심경 소회를 밝히느냐 마느냐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그걸 확실하게 밝히는 게 상황 정리에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윤석열 총장의 태도 그러니까 자신의 태도를 조율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로 좁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게 양자택일의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는 거죠. 들이받을래 승복할래. 결국은 이 선택지로 좁혀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죠? 네. 왜 그러냐면 그냥 제가만 하면 이거는 규정에 따른 절차에 대해서 내가 이건 절차가 어겨졌기 때문에 승복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지만 사인만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알파의 메시지를 내놓으면 이때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돼버려요. 그럼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무슨 절차 규정을 가지고 내가 승복한다 못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무적인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좁혀진다는 것이죠. 네. 이해되시죠? 네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태도와 대통령의 알파로서의 메시지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징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징계 이후에서 어떤 판을 가르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는 윤석열 총장에게 두 개의 선택지만 있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결정 효력 정지 신청을 내는지 마는지 이 둘을 놓고 지금 진단을 한 건데요. 하지만 하나의 경우가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받아들여요. 일단은 받아들이는데 길게 가는 경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징계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은 내지 않고 본안 소송만 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본인은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후임 총장이 인선이 되고 하겠죠. 그죠? 다만 본안 소송을 길게 가져가면서 나는 해임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소송에서 확실하게 가르겠다. 명예회복은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이 이런 선택을 하면 상황은 일단락되고 다만 윤석열 총장의 명예회복 여부를 가를 기나긴 법적 싸움만 남게 되는 건데 이건 일종의 절충 카드예요. 타협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카드로 그러니까 이 제3의 카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울러 이거는 리트머스 시험지의 성격도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윤석열 총장의 말과 태도 이것이 어느 정도 산성인지 알카리성인지 산성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산성의 산의 정도가 어떤지를 재는 리트머스 시험자가 이거일 수도 있다. 요것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만 추가로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 네. 굳이 덧붙이자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관련 서류 폐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 거 이제 바로 사인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많은 언론들은 이거에 대한 청와대에 대한 어떤 정면 대결 선언 이런 걸로 해석을 하던데 이 해석이 맞는지가 중요한데 만약에 맞다면 제3의 절충 카드가 나올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도 꼬리에 잠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이 엄청 빨리 올라가가지고 제가 본다고 봤는데 좀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름 안 불러준다고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제가 최대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네, 리해피통님, 윤석열이 어떤 결정을 할 거냐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선택적의 한 표 주셨고요. 네. 박로스님, 어떻게 신임이 변하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착한 여성님. 내일 해임 결정 안 나올 것 같아요. 최소 2차, 최대 3차까지 아마 할 것 같아요.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뭐냐면 내일 징계가 일단 열리는데가 아니라 2차, 3차까지 회의가 그러니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네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2차로 끝나든 3차로 끝나든 1차로 끝나든 징계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서부터 그 다음부터 펼쳐질
상황을 지금 그러니까 한번 진단을 해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네네. 그 2, 3차 회의가 열릴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화모니님 징계 후 걱정 안 해도 된다. 권한 없는 총장 드디어 공수처 출범 사법 처리 그게 순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님 질문 주셨어요. 네. JB. 근데 청와대에서 알파를 말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그냥 직원 해임뿐일 때 해임일 뿐인데 아 그걸 말해야 되는 이유. 네 알파를 말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때는 저는 말하라가 아니라 말하면 어떻게 될까를 일단 먼저 말씀드렸는데 말해야 되는 이유도 제가 볼 때는 이야기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아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재가를 하는 이유일 수도 있고 재가를 하는 소회일 수도 있다. 심경일 수도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이게 그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재를 위해서 결재를 했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심경이다라고 밝히면 그건 인사권자의 심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어떤 절차의 정당성과는 다른 차원에서 윤석열 총장한테 가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점을 강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왜? 내가 처음에 당신을 픽했던 심경과 내가 당신 징계에 대해서 사인을 하는 심경 간의 간극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밝힐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3부에서 오늘 인터뷰할 때 들어왔던 거는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네. 그때 윤석열 총장한테 정치하지 않는다고 선언해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도 그 말을 되게 피력을 했잖아요. 네. 김정배님, 종배 아니고 정배님. 네, 네. 역으로 정치 선언하라고 압력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정말로 국민의힘의 어떤 심경이 복잡하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또 팬킹 라이킹님은 네. 솔직해지세요. 사실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처리하는 게 국민의힘 당 주자 만드는 데 도움이 되니까 차도살인 기대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잘린다. 그러면 이제 바로 국민의힘으로 가서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된다. 이런 어떤 시나리오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아니죠. 아닌가요?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처리하는 게 국민의힘 당 주자 만드는 데 도움이 되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좀 이렇게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면 네. 국민의힘 당 내의 주자를 만드는 게 도움이 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건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청기 노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그런 상황에 내몰린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본인이 그래서 정치를 하기로 작정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을 바로 선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재미난 포인트가 하나가 생기는데요. 이거는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만약에 징계위원회에서 뭐 1차에서든 2차에서든 3차에서든 징계 의결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법적 투쟁에 들어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런 상황에서 대선 출마가 어떻게 매치가 될까?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재미나게 어떤 짚어야 되는 포인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죠? 나는 그 법적 투쟁이 걔는 계속되는 과정에서 그거는 그럼 내가 부당하게 잘렸으므로 나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신원을 그러니까 해야겠다가 이거는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죠. 이거는 법적 요건에 따른 해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명예를 회복하겠다가 논리적으로는 맞는 거겠죠. 그죠? 근데 내가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신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언밸런스가 발생한다는 여기서 논리적인.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정말로 정치의 뜻이 있다면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이것도 함께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촌철님들께서 그런다고 정치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벌써 저기 멀리 조금 나가신 분도 계신데 다솜이 엄마님 네.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검찰총장 하면 안 되나? 이어서 신드님 판사가 검찰총장 해야 한다. 이제 차기 검찰총장을 또 누구로 할 거냐 아니요, 그거 이런 법으로 얘기들이. 아마 검사 신분이어야만 검찰총장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네, 검찰총장은 검사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9시가 돼가지고 마무리를 슬슬 하셔야 됩니다. 아, 벌써 9시 네, 됐네요. 벌써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예. 월 SCH님 네. 그러고 보니 제이비님 본방 때는 잘 안 웃으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포커페이스? 웃음을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그렇게 다큐로 받으세요? 제가
포커페이스였으면 좋겠습니다. 포커페이스가 안 돼서 문제입니다. 네, 맞죠? 당황했네요. 네, 맞죠? 제가 당황했네요. GYCHOI님, JB타임 재미있어서 JB타임이 있어서 네. 종배님의 진가를 본다. 네. 칭찬 댓글 몇 개 읽을게요. 뭐 김하영님, 민망하게. 전 진행자 비주얼로 시선 집중 봅니다. 허승태님, 시선 집중 덕분에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듯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검찰총장은 검사의 직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네. 검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네,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던 사람 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이태형님, 허정필님 네. 지금 팩트 체크 해주셨습니다. 음. 여러분 우리 제이비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럼요.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확인해서 다시 정정을 하잖아요. 네, 블루데이님,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팩트 체크를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바로 실시간 소통의 맛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인정합니다. 성미카엘님은 제비님 스타일 따라가지고 수염을 5일 동안 길렀다. 근데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혹시 이렇게 혹시 이방 수염 아니신가 한번 해주세요.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원위치 시키셨답니다. 면도했대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이 금요일이죠. 네, 그렇죠. 내일은 또 청기누설이 있는 날입니다. 네. 네. 또 오늘 머리가 쥐나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내일을 기약하면서 오늘 JB 타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박지훈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청기누설 그렇습니다. 시간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자, 더마카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